청년들이 처해져 있는 불안정한 지위, 이것들을 악용해서 어떤 일상적으로 폭력과 어떤 비합리적인 노동 조건을 강제하고, 그러면서 그럼으로써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또 이제 기업과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잠식시키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블랙 기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어떤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좀 연관이 깊습니다.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청년들한테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된 거죠. 자기 기업에서 강제하는 어떤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한 젊은 사람들을 일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찍어 누르거나 괴롭히거나 은근히 왕따를 가함으로써 이제 회사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아니면 이제 계약직을 반복시키거나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찍어내는 기업들이 다수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기업들을 묶어서 어떻게 규정할까를 고민하다가 일본의 사례를 빌려서 이제 블랙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에 대응하는 운동을 좀 조직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블랙 기업이 보여지는 어떤 문제의 양상은 이게 채용 과정에서부터 벌어지게 되거든요. 대단히 복잡한 전형, 그러면서 이제 압박 면접 등으로 불리우는 어떤 전형을 거쳐서 통과하게끔 이렇게 강제한다든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채용 과정을 거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채용의 숫자를 제한하는, 주되게는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 유형들인데요. 이제 야근 중독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합리적이거나 어떤 이제 정당한 사유 없는 조건에서 이게 야근이 일상화되는 어떤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를 통해서 강조되는 어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일상적으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나 폭력, 보통 그런 사유가 당신은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당신은 일을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조직의 성원으로서 어떤 독려하고 조직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문화를 정비시키기보다는 그냥 이제 탁월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찍어내는 방식이죠. 그 외에 또 이제 중요하게는 어떤 이제 일상적인 해고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금 수준, 그리고 어떤 이제 자기가 이제 하기로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무를 계속 밀어내는 과정, 아니면 이제 직장 상사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킨다든지, 또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어떤 성적인 폭력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블랙 기업의 유형과 양상 등 이렇게 좀 한 10가지 유형 정도로 저희가 좀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블랙 기업의 가장 좀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작년 말에 문제가 됐었던 중소기업 중앙회 사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턴부터 시작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이제 25세 젊은이가 있는데, 이분이 직장 내에서 어떤 블랙 기업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폭력을 거의 다 경험했습니다. 어떤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거기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주말도 없이 일하고 휴가 사용도 제한되고, 또 직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과 폭력들이 작동되는 이런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상사가 했던 얘기가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정규직이 될 건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계속 주입했다 그래요.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여길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고, 거기다가 이제 2년 뒤에 정규직 시켜준다는 얘기도 엄청난 이름 자극이 됐을 겁니다. 근데 결과로 돌아온 것은 이제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몇 달 동안 계속 우울증을 앓다가 친구에게 연락하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블랙 기업으로 상징되는 어떤 종합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봤을 때 시민들이 보여줬던 반응의 대부분이 저에게 남일 같지가 않다, 사실 내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도 직장 내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저런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사실 회사 내에서도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되고, 또 자기랑 같은 처지여서 이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도 어떤 상당한 경우에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상처를 입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존재가 추락하게 되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기 어떤 구상과 미래에도 삭제당하게 되고, 그냥 회사에서 부속품처럼 일하는 기계로서, 인간이 아니라 기계로서 존재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해고보다도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어떤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고, 이런 기업의 폭력, 일상화된 기업의 폭력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주변 동료들과의 협력의 경험이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가 뛰어나지는 것만큼이나 옆에서 같은 처지,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숙련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누군가가 직장 생활에 어떤 이제 일을 하다가 고달픔들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깊이 공감하고 또 사장 욕도 같이 해주고 기업 욕도 같이 하고 또 기업이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도록 가만히 냅둔 정부 욕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그 사장 누구냐?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건 없지만은 내가 가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무식한 결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상의하다 보면은 같이 공부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도 좀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친구들과 같이 예를 들면 법도 공부하면서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게 되고 어떤 기업이라는 이 자본이 가해진 어떤 일상화된 어떤 폭력과 감시와 성과에 대한 어떤 독촉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한 조직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입니다. 이게 사실 일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이제 지위의 격차가 있게 되고 이것은 사실 개인이 아무리 잘해봐야 이 격차에서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어떤 조직 내의 어떤 불합리한 이제 문화라든지 어떤 이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 이런 것 협상하는 플랫폼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인데요. 사실 회사 생활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또 사실 어떤 특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그동안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이제 노동조합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회사 바깥에서 조직 바깥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블랙 기업에 대한 대응 어떤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해고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이나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동료들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이라면은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어떤 관련된 시민단체와 같은 곳에 만나가지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런데 이럴 때 조직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냐 이렇게 한번 좀 상의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좀 적절한 조언을 얻고 노동조합 만들어봤자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너만 찍혀 나갈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경험 같은 게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거부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청년 유니온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혹은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꾸리자라고 만들었던 게 청년 유니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기업에 다니든 어떤 산업에 종사든지 간에 구분 없이 누구나 가입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토론하고 가끔씩 술 마시면서 하소연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필요한 순간에 어떤 노동법과 관련된 대응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온 사례가 보통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퇴직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블랙기업 도저히 못 견디겠다 때려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두려고 사장이랑 얘기는 다 해놨는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원래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보름 이내에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이랑 퇴직금 같은 걸 다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법리적 조치를 취하는 걸 지원해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직접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큼 강력한 규율이 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런 바깥에 있는 노동조합의 어떤 조합원이 되고 일원이 되고 구성원이 되어서 회사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전태일 그 주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었던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다시 제보를 분석해가지고 새롭게 후보로 도출시킬 블랙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과 또 이제 블랙 기업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투표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이 블랙 기업의 폭력의 양상과 어떤 산업 부문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수상 명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또 표를 많이 얻은 기업에겐 또 영예 대상의 수상에 것도 안겨드리고 대표분들도 꼭 초대해서 이 영광스러운 상을 좀 같이 받자 이런 말씀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못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상장이랑 이제 화환 이런 것들 꽃다발은 저희가 이제 회사 앞으로 다 개별로 좀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바쁘셔서 못 오시더라도 너무 서운하실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환자지 새끼야. 뭐가 청춘이야? 뭐가 청춘이야? 뭐가 청춘이야?